안녕하세요. 서브컬처 리뷰하는 남자 서리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테일즈 위버 15주년과 루나아이들 3부 출간을 맞아 루나아이들과 그 일부 윈터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루나아이들은 전민희 작가가 2001년도에 쓴 한국의 1세대 판타지 소설로서 그 시대의 선풍적인 인기를 끈 작품 중 하나입니다. 루나아이들은 2부 완결 이후 마법학교 네냐플의 주인공 2명이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아론드 연대기 집필 이후 3부가 나올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2007년 2부 완결 이후로 3부가 나올 거라는 암시와 떡밥만 던져놓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도 루나아이들 3부 부제 블러디드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 테일즈 위버 15주년을 맞아 루나아이들 3부 부제 블러디드를 출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제가 블러디드라 보리스와 조슈아의 피투성이 정치극이나 네냐플에서의 사건 사고를 기대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걱정했는데 다행히 어떤 성향을 타고난 순혈애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루나아이들 3부는 1부와 2부를 카카오 페이지에 연재 후 올해 여름 출간된다고 하는데요. 3부의 주인공은 막시민과 이스핀, 3부의 배경 시점은 완결 이후 2년 후라고 합니다. 루나아이들 3부를 언제 볼 수 있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루나아이들은 일본과 대만에서는 소설과 라이트 노벨으로 한국에서는 스토리가 게임화될 만큼 인기 있는 소설입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한국 소설 중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고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인기에 힘입어 라이트 노벨으로 재출간되기도 했는데요. 일반 소설판은 일러가 완전 괴간지, 라이트 노벨판은 보리스를 모야시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이거 보리스가 남캐야 역캐야. 삭막하고 황무지 같은 이미지의 보리스를 상상해왔던 저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이미지이긴 합니다만 친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숙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보리스이니만큼 저것도 나쁘지만은 않네요. 또 일본판에 성장한 보리스 일러스트는 괜찮고 어울리기도 합니다. 중국 버전 일러스트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의 눈과 정신 건강을 위해 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루나아이들 1부 윈터러는 윈터러라는 부제와 같이 겨울의 검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소년의 성장기와 모험을, 2부의 부제는 데모닉으로 부제와 같이 악마적인 재능을 가진 한 소년의 모험기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1부의 주인공은 보리스 진네만으로 처음에는 유약하고 아직은 순수한 형님바라기 캐릭터였으나 점점 성장해가며 쿨하고 간지나는 상남자가 되어버린 캐릭터입니다. 보리스는 작품의 주인공으로서 트라바체스 지역의 귀족입니다. 작품의 배경이 된 트라바체스는 실패한 공화정으로 인해 수백 개의 정치당파들의 정치적 다툼이 끊이지 않는 작품의 배경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택한 당파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정치적 신념을 위해 패배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신념을 지키는 것이 트라바체스에서는 당연시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보리스는 예메라 호수에 망령이 산다고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유무의 잔소리를 들으며 형 예프넨과 놀던 도중 기묘한 직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소설에서의 직감이라. 아니나 다를까 하인이 달려와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보리스의 삼촌인 블라도 진네만이 몇 년 만에 돌아와 조상 대대로 내려줘오는 갑오 윈터바텀킷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윈터바텀킷을 내놓는 것을 거절한 아버지 율켄 진네만과 삼촌 블라도 진네만의 다툼으로 인해 가문은 반쪽이 나버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블라도를 피해 예프넨과 보리스는 가문의 갑오인 마법의 검 윈터러와 그 윈터러와 한 쌍을 이루는 갑옷 스노우가드를 가지고 도망치게 됩니다. 보리스와 예프넨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예메라우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는 도중 괴물을 만나게 되나 보리스는 정신을 잃고 예프넨과 겨우 탈출합니다. 예메라우스에서 빠져나와 도망가던 도중 예프넨은 자기가 곧 떠날 사람처럼 보리스를 성장시키려는 듯이 행동하며 이런저런 사건들을 겪고 예프넨의 사망 플래그가 착실히 세워져가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루나아이들 윈터러에서의 이름은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설 중의 대사인 어떤 인간은 주어진 이름 때문에 오히려 거기 맞는 삶을 살게 되곤 한다지 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중에서 언급되는 주인공의 이름뿐만 아니라 섬에서는 사람들이 이름에 맞는 생애를 살게 되고 렘무 지방에서는 특별한 뜻을 가진 이름을 물려받아 단어의 의미가 잊혀지지 않게 지키고 또 주의하라는 의미로 이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작중에서 등장하는 마법왕국 가나폴리에서는 이름이 인물들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실제로 보리스의 이름은 모험을 하게 되면서 몇 번 바뀌게 됩니다.
보리스라는 이름의 뜻은 전사, 달의 섬에 들어가 얻은 이름 다프네는 승리의 나무인 월계수, 그리고 다프넨 대신 불멸이라는 아라타토스라는 이름을 얻을 뻔하기도 했지만 데스포이나와 나우폴리온의 의견으로 인해 이름은 다프넨이 됩니다. 실제로 보리스는 불멸자가 될 뻔하기도 했는데요. 불멸자라는 뜻의 이름을 얻으려다 얻지 못한 것을 보면 꽤나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제이자 진정한 제목이기도 한 윈터러는 겨울의 검인 윈터러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겨울을 지새는 자, 예프넨이 죽은 이후로 겨울이 시작되어 마음이 메말라 얼어붙어 버린 보리스를 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문학작품에서의 겨울은 시련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가고 성장해 나가는지, 살인자의 밤, 겨울을 지새는 자로서의 보리스, 이별과 이별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성장이 작품 내용의 주가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또한 작가의 블로그에는 룬의 아이들 성우 목소리 떡밥과 웹툰 제작 내용, 블러디드의 표지로는 예전 일본판 일러스트를 그리셨던 나카가와 유케이님이 확정되었고 3부의 부제가 블러디드일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내용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테일즈위버 사이트에 쿠폰 번호를 입력하면 3부를 미리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테일즈위버에 접속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생각해봤을 때 왜 소설에 지루한 부분이 있는가, 이게 잘 쓰고로 못 쓰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소설 전체적으로 그냥 긴장감이 루즈해. 그리고 묘사를 너무 섬세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섬세한 게 장점이기도 한데 오히려 묘사 부분이 좀 필요 없는 부분에 너무 묘사가 많아. 그래서 지루한 부분이 좀 있어. 그리고 이게 이야기가 너무 매끈한 것도 좀 문제인데, 이게 원래 이야기가 매끄럽고 좀 잘 넘어가면은 술술 읽힌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좀 편하게 읽히는 킬링타임 용행 소설에서 많이 쓰여. 근데 이게 그런 소설도 중간에 주인공이 위기에 닥치는 이게 턱 하고 이게 걸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룬의 아이들은 이게 윈터러의 영향으로 좀 위기가 해결된다? 뭐 그런 작가의 이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전개는 이런 식으로, 이 떡밥은 여기, 아니면 이거는 요런 데 배치를 해가지고 위기를 넘겨야지, 뭐 그런 게임 원작용 소설인 거에 영향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배치가 의도적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소설이 너무 무난하고 이게 조각 퍼즐 맞추듯이 전개가 딱 되니까 이게 너무 소설이 매끄러워. 이게 소설이 너무 매끄러워가지고 오히려 소설이 좀 매끄럽지 못하다 그래야 되나? 좀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소설의 긴장감이 좀 덜해. 그래가지고 이게 좀 윈터러가 좀 지루해가지고 싫다고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오늘은 룬의 아이들 윈터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15주년을 맞은 테일즈위버를 즐기며 테일즈위버의 바뀐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룬의 아이들을 읽어보며 추억을 되새겨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직 룬의 아이들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거나 소설을 입문하는 분이라면 1세대 명작 룬의 아이들로 소설의 첫 재미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명대사들을 보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